이번 주에 달달한 커피 몇 번 드셨나요? 어제 저녁 회식으로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셨을까요? 주말에 카페 가서 가꾸운 빵으로 끼니를 해결하진 않았나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우리 몸에 좋지 않지만 반대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인데요. 우리가 좋아하는 이것들을 우리의 몸을 늙게 하고 병들게 하고 살도 찌게 하는데요. 세 가지를 동시에 일으키는 주범이 바로 당독소라는 녀석입니다. 당독소는 비만, 질병, 노화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당독소가 무엇인지, 우리 몸의 당독소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직 다이어트만 연구하는 다이어트 한의사 김찬우 원장입니다. 당독소의 의학 용어로는 체중 당화산물, 줄여서 AGE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자, 그럼 도대체 어떤 녀석이길래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걸까요? 이 당독소는 당화된 단백질을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방과 단백질이 있는데 이게 설탕과 만나면 당독소로 변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시중에서 접할 수 있는 빵의 경우 고온에서 구우면 갈색으로 변하면서 노릇노릇하게 아주 맛있는 빵이 되고, 또 베이컨을 후라이팬에 바짝 익히면 바삭하고 맛있는 베이컨이 완성이 되죠. 자, 이렇게 고온에서 조리를 할 때 단백질과 지방이 당을 만나게 되면 이때 당독소가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봤을 때 풍미가 있고 맛있어 보이는 것들 있죠? 안타깝지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당독소가 많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 당독소의 주된 요인이 바로 우리가 매일같이 먹고 있는 음식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또한 당독소는 우리 체내에서도 소량 발생하는데 혈당이 높은 사람일수록 당독소가 많이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 당독소가 어떻게 노화를 일으키고 질병을 유발하고 살을 찌게 하는 걸까요? 첫 번째, 당독소는 노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몸은 수분과 지방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피부나 털, 근육, 뼈, 혈관, 장기, 몸을 구성하는 모든 것이 단백질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단백질이 당화가 돼서 기능이 약해지면 노화가 쉽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온으로 조리한 단백질, 조리한 육류나 갈색을 띠는 음식의 경우 당화된 단백질이 우리 몸을 채우기 때문에 노화가 빠르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당독소는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독소는 염증이 생기게 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킵니다. 우리의 몸은 대부분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단백질이 당독소가 되어 우리 몸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 우리 몸에는 별의별 질병들이 다 일어나게 됩니다. 노화뿐만이 아니라 암이나 알츠하이머, 당뇨, 동맥경화, 신장질환 등등 여러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당독소는 비만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대 문명이 시작되면서 인류는 역사상 가장 유례없는 풍요 속에서 영양 과잉에 노출되어 있죠. 모두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섭취하는 많은 음식은 지방과 당이 포함된 식재료들을 고온에서 가열하여 조리한 것들이라 당독소가 많이 발생되고 살찌게 하는 음식들입니다. 물론 맛도 있고요. 지금 생각해도 바로 떠오르는 빵이나 과자, 삼겹살, 치킨, 피자 등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일수록 모두 당독소가 많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당독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혈당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독소는 음식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체내에서도 소량이 생기기 때문에 체내의 혈당이 높을수록 당독소는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혈당이 높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평소에 당이 높은 음식을 많이 먹는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꼭 고온에서 조리한 음식을 많이 먹지 않더라도 몸 안에 당독소가 많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당질이 높은 음식을 피하고 혈당을 건강하게 유지 관리해야 몸 안에 당독소 생성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혈당이 높으면 몸에서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평소보다 지방 합성도 활성화되기 때문에 살이 찔 확률도 당연히 더 높게 됩니다.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혈당을 낮게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음식을 가려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단순하지만 우리가 당독소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덜 먹는 것이 당연히 좋겠죠. 고온에 조리를 해도 당독소가 높지 않은 채소, 과일, 통곡물 등이 좋습니다. 요즘에는 채소보다는 고기를 많이 섭취하는 경향이 있는데 보통 음식을 섭취할 때 70-80%는 통곡물과 채소 등으로 섭취하고 나머지 20% 정도를 단백질 종류의 음식을 섭취하는 게 당독소를 적게 발생시키는 식단이라서 좋습니다. 세 번째, 평소 조리 방법을 바꿔보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바베큐나 숯불구이, 또 후라이팬에 올려서 바로 가열해서 먹는 그런 조리 방법을 가지고 있는 음식들이 바로 당독소를 가장 많이 발생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낮은 온도에서 수분과 함께 삶거나 찌는 등의 조리를 하면 당독소가 덜 생긴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조리를 했을 때 갈색류로 변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리를 하는 것이 당독소를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애초에 고온으로 조리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지 말란 거네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당독소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식이요법과 운동을 병행해서 당독소 수치를 관리하면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노화를 가속하고 질병을 유발하고 살을 찌게 하는 이 당독소를 줄이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당독소로 가득 찬 몸이 아닌 노화를 지연시키고 젊고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당독소를 줄이는 생활 습관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에 맛있는 게 너무 많지만 여러분의 건강한 시간은 스스로 지켜내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 건강한 삶을 위해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에 또 좋은 건강 지식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